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당뇨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네. 유병률이 9%에서 10% 정도 되는 좀 높은 질병이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뇨병 자체도 무섭지만 각종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포인트가 완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혈당이나 혹은 당화혈색소 같은 것들을 이제 정상 범위 내에서 일종의 이제 관리한다는 네.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어떤 혁신이 있었을까요? 먼저 요즘은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거든요. 손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네, 이게 사실 아이폰 같은 혁신이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198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인슐린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지가 몇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돼지의 췌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구했었는데 제조합 DNA 기술이라고 하죠. 이제 제넨텍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낸 어떻게 기술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슐린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역시 이것도 당뇨 환자의 삶의 기여를 삶의 질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들이 당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 혁신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는 기술 혁신은 바로 혁신 웨어러블 장비들입니다. 웨어러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입기나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혁신 웨어러블 장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쪽에 있는 장비가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이제 몸에 부착을 해서 이제 체열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5분에 한 번씩 이제 혈당 정보를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데 이제 저희 김승민 위원님 쪽에 계시는 저 장비가 인슐린 패치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마찬가지로 몸에 부착을 해서 인슐린을 이제 자동이나 수동으로 알아서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네. 그런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보면 34%가 성장을 했고요. 굉장히 빠르게 올랐네요. 네, 주가는 더 놀랐습니다. 아마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죠. 다 네. 당뇨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주가 추이를 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크게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해야 되는 환자와 아닌 환자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은 미국의 인슐린 집중 치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혁신 당뇨 관리 시장에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아직도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핵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침투율만으로 핵심 시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혹시 네.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침투율만으로 얘기하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혁신 친화적인 정책과 그리고 진료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습니다. ADA라고 불리는데요. 2021년 진료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또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권고한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이거를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이런 다회 요법을 쓰는 환자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사용하는 걸 이제 권고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가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진료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이 돼요. 특히 의료 산업은 보험 적용이 됐냐 안 됐냐가 시장 침투를 할 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이런 혁신 제품들은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 성장의 원년을 2018년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때 공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보험, 미국 공보험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주입기나 이런 웨어러블 제품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조건을 내거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자가혈당 측정을 하루에 적어도 4번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슐린 가격과 그리고 미국 특유의 보험 제도입니다. 약간 이해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인슐린 가격이 굉장히 높죠.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인슐린 가격을 내보면 대략 $9 정도가 나옵니다. 네. $9 정도가 나오는데 미국의 인슐린 가격은 대략적으로 $99 정도가 나와요. 거의 10배, 11배 네네네. 굉장히 비싸네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보험 약제 기구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PBM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컨텐츠마다 자주 얘기를 드리는 그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리베이트를 받게 되는데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약사에서 아예 약 가격에 리베이트 가격만큼을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평균 고시가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죠. 사노피라는 회사에서 2019년에 인슐린 가격에 대해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평균 고시가격이라고 불리는 가격이 2012년에 비해서 2019년에 무려 1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 이 높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는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아래쪽 표를 보시면 보험 적용을 받은 넷 프라이스는 41%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인슐린 가격이 올라갈 때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미국 보험 상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디덕터블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뭐냐면 이 미국 보험 제도는 이 디덕터블이라는 구간을 넘어서부터 보험사가 보험 혜택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디덕터블이 $3,000라고 한다면 자기 돈으로 $3,000를 부담을 해야 보험 혜택을 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3,001부터 이제 보험 혜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디덕터블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하이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돼요. 보험료 자체가 미국은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 가입자들을 보면 이 하이 디덕터블 상품 가입자가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디덕터블을 넘길 때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 상품보다 높은 디덕터블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무보험 상태인 국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아직도 무보험자 비율이 10%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포인트인데요.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한테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보험 상태의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혁신 웨어러블 장비들이 보험사나 환자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제품 출시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런 현상을 떼서 아예 신차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혁신 웨어러블 장비들도 신제품이 나온다면 당연히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혁신 웨어러블 제품의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제품이 미국의 연속혈당 측정기 1위 회사가 덱스컴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의 차세대 연속혈당 측정기 G7이 나옵니다. G7은 현재 주력 제품인 G6에 비해서 더 작고요. 더 싸고, 중요한 더 싸고, 그리고 더 적은 웜업 타임을 갖는 등 굉장히 장점이 많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차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이 덱스컴의 대항마저 경쟁하고 있는, 사실은 전체 외형으로 보면 대항한다고 보긴 좀 어렵죠. 좀 다르긴 하죠. 네. 에보트라는 기업인데요. 훨씬 큰 회사긴 합니다만 이 당뇨 관리에서 측정을 한 비교한다면 덱스컴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도 차세대 제품인 리블의 3.0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 3.0 제품은 당연히 2.0 제품보다 더 작고요. 네. 현존하는 연속혈당 측정기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리고 14일 연속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에는 저혈당 알람 기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혈당 시에 알림을 주는 그런 알람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인공췌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 췌장,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이라는 거는 이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 췌장이 망가진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 췌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내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당뇨의 혈당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읽어내서 인슐린 주입기를 통해서 당뇨를 적절한 시점에 주입시켜 줄 수 있는 이 개념을 인공췌장이라고 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로 체크를 하면서 혈당이 막 올라갔을 때는 인슐린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당뇨 환자분들은 그렇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또 밥을 뭘 먹었느냐, 네. 내가 뭘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인슐린을 적재적소에 주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덱스컴의 제품과 텐덤 다이아벳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활용한 인공췌장 시스템이 FDA 승인을 받아서 팔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신제품으로 인슐릿이라고 하는 회사의 옴니팟 5라고 하는 제품이 나옵니다. 네. 이 제품도 인공췌장 기능이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미국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더 이제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해외 시장은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혁신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유럽 이런 쪽? 네네네.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당뇨 시장에서 당뇨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 자체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도 GDP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당뇨 시장도 적극적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시장은 미국에서 인슐린 집중 치료 시장에 어떤 그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업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업체는 덱스컴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덱스컴은 미국 연속혈당 측정기 시장 1위 기업이고요. 근데 연속혈당 측정기 자체도 잘하지만 이 기업의 장점은 뭐 디지털 치료제, 뭐 원격 의료, 아니면 인슐린 주입기 같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합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한 회사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인슐렛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인슐렛이라는 기업은 인슐린 패치, 그러니까 부착하는 형태의 인슐린 주입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까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옴니팟 5라고 하는 차세대 인슐린 주입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신제품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회사도 기대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덱스컴과 인슐렛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치료제, 인슐린을 포함해서 GLP-1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